44.8%대 42.8%. 이건 뭐 거의 오차범위 내에 있다라고 해서 거의 붙어 있다라고 저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부산의 개혁신당 정의한 후보 같은 경우도 지금 한 2~3%에서 네. 5% 내외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서 붙어 있고 일단 토론을 어떻게 할지. 근데 저기는 토론을 이미 한 2회인가? 네. 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토론을 통한 이슈는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라고 네. 생각은 드는데 일단 박형준 후보가 이제 전재수 후보를 이제 어떻게 이제 마지막 이게 최근에 보니까 국민의힘 후보들이 대부분 똑같은 현상인데 많이 따라는 왔는데 넘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다는 좀 느낌이거든요. 하나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뭔가 한 방이 필요한 상황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박형준 시장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오세훈 시장의 전법처럼 네. 시정을 그래도 5년을 하신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강점을 살려서 네. 마지막에 결정타를 한번 날린다. 네. 이 자세로 적어도 사전투표 전까지 목요일까지 오늘 화요일이니까 그래도 이틀 있잖아요. 네. 뭔가 하나를 터뜨리면 저는 괜찮다고 봐요. 왜냐하면 전재수 후보가 네. 뭐 처음에 이제 여론 없고 뭐 장관도 하고 해수부 옮기고 네. 전재수 하니까 네. 쫙 갔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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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 다음에 뭐 까리떼부터 시작해서 뭐 보좌관과의 뭐 불미스러운 일들 하면서 그렇죠. 네. 득점 포인트가 하나도 없었어요. 계속 지키는 게임만 음. 하다가 결국 이제 이렇게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럼 이 쫓기는 후보 입장에서는 굉장히 급할 수밖에 없고 네. 실수할 가능성도 높아요. 네. 근데 부산 예. 자주 왔다 갔다 예, 해보셨잖아요. 진짜 실제로 박형준 시장 후보와 그 다음에 전재수 후보 간에 어떤 이런 부분 혹시 체크해 보신 적 있나요? 제가 이제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국감만 구포 구포요? 광명에서 구포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네. 제가 부산 전역을 안다고 제가 말씀은 못 드리지만 네. 이거 하나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재수 후보가 지난주 토요일 유세 때 네. 그러니까 하정 후보 지원 유세 때 울었어요. 왜요? 막 울었어. 하정 후보 도와달라고 하면서 울었다. 아. 그러니까 그러한 감정의 그 상태 이런 걸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본인 선거가 여유롭고 네. 내가 지금 쭉 가고 있어서 내가 이제 남은 전력을 우리 정우한테 해서 와 뭐 우리 후배 뭐 동생 이러면서 가면 네. 울 리가 없을 것 같거든요. 제가 볼 때는. 아.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가 불안하다는 거네. 정보를 본인들의 정보, 본인들의 상태에 대한 정보는 저희보다 많이 알 거 아니에요. 네. 그 뭔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뭔가를 알고 있을 가능성이 크고 그것은 별로 좋지 않은 것일 가능성이 있어 보였다. 그날 울었어요. 왜 울어? 저 재수 형님이 울면 우리 정호 동생은 같이 울어야 되는 거 어떡하라는 아니에요? 거예요? 뭐 김어준한테 가는 거죠, 뭐. 그러네. 그렇게 연결이 되네. 그래서 저는 민주당 후보들의 공통점이 이 대통령 지지율을 얻고 나섰는데 네. 개인 경쟁력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정원호 후보도 똑같죠. 네. 그렇게 픽을 해서 나왔는데 개인의 경쟁력, 네. 나의 비전, 네. 내가 어떻게 만들 것이냐, 정책적인 면, 선거 캠페인의 능력 이런 걸 못 보여주고 있잖아요. 네. 전재수 후보가 부산북갑에서 될 수 있었던 강점은 네. 밑바닥에서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어. 열심히 돌아다니고 네. 열심히 만났고 네. 형님 누님 하면서 네. 그게 부산 북갑 한 개 지역구에서 통해요. 네. 그 국회의원 선거 통하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총선에서 18개 중에서 홀로 된 거잖아요. 네, 네. 그게 통하는데 네. 그런 선거가 아니잖아요. 네. 부산시장 선거는 네. 사이즈가 다르단 말이에요. 아하. 그러면 공중전이에요. 네. 공중전을 통해 언론을 통해 어떻게 나의 비전을 잘 시민들에게 보여드리고 네. 어떤 정책으로 프레임을 잡고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이런 능력은 아직 검증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밑바닥에서 시장 상인분들 만나고 이런 건 잘하지만 네. 이 시정을 이끌 만한 리더라고 아직 부산 시민들에게 확실하게 각인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형준 시장은 이미 5년 동안 시정을 이끌면서 네. 성과에 대한 갑론을박이 있을 수는 있지만 네. 거기에서는 그래도 좋아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네. 또 불만 있으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네. 하지만 리더다움은 이미 잡혀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오세훈 시장도 마찬가지고. 네. 근데 정원호 후보나 특히 전재수 둘 다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앞서가다가도 오차범위 내로 쫓기고 있는 거고 네. 특히나 전재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리스키하잖아요. 이 정권 차원에서 이 통일교 문제를 없애줬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보좌진들이 하드를 깨고 노래 버리고 이런 게 다 드러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여론조사를 어떻게 왜곡했는지에 대한 과거 직원의 증언이 나오고 있고. 네. 그러니까 전재수하면 도덕적이고 열심히 일한다는 상징자본이 있었는데 그 상징자본마저 지금 갉아먹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부터 중요한 건 투표율이죠. 누구의 지지층이 얼마나 더 투표장에 나오느냐의 문제인데 저는 전재수 후보가 불안함의 발로라고 봐요. 그 눈물은. 맞아요. 네, 그래서 지금 저는 박형준 후보가 조금 더 정책적인 역량과 비전, 특히 동부산이 아니라 서부산에 대해서 어떻게 해나갈지에 대한 비전을 조금 더 확실하게 보여주면 저는 그래도 따라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저렇게 제가 부산의 또 사위잖아요. 아, 부산의 사위. 아, 잘해. 내가 보니까. 영입해야 되겠어. 난 지금 아무 말 안 지 20분 됐어. 서울시 서울 때 많이 했어. 서울 거 좀 할까요? 아유, 아니 부산 거 해야 돼. 서울 했잖아. 또 돌아가면 되지. 북갑으로 하시죠. 북갑으로. 국가 왔네. 북갑 가시죠. 한동훈 선두 그리고 박근혜의 부산 등파. 지금 여기 되게 궁금하신 게 굉장히 많은 게 많죠. 27일에 지금 부산 기장에 가신다는 것 같아요. 내일이죠, 내일. 내일이죠. 기장에 가시는데 기장 후보들 정동만 의원 네. 지역구더라고요. 맞아요. 기장군. 거기에 지금 지원을 가져. 정동만 의원과 박근혜 대통령이 무슨 인연이 있으신가요? 그렇게는 뭐- 어렵지 않을까요? 아 그런가요? 제가 전혀 그분이 몰라서. 시의원도 하셨고 맞습니다. 하니까. 아 지역에 계셨던 분이구나. 예. 근데 기장에 지금 가신다고 하는데 네. 사람들은 그래요. 궁금증이 북갑에도 가시냐? 어떤 북갑에 가실 일은 저는 없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저도 그거는 박 전 대통령 개인에게도 그렇게 좋을 리가 없고 네. 가셔서 하실 말씀이 적잖아요. 적어도 이제 진영의 큰 어른이신데 네. 양쪽의 어떤 정치적인 다툼 때문에 둘로 나눠져 있지만 결국 네. 하나로 가야 되는 네, 두 분 네, 아니겠어요? 네, 네, 맞습니다. 거기서 어느 한쪽을 네. 어떻게 편을 들 수가 있겠어요? 네.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 한동훈, 박민식 두 분 간의 경쟁에 네. 굳이 개입하실 이유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네. 예. 박민식 후보 쪽에서 엄청 요청한다고는 들었어요. 아, 예, 분명히 그래요? 그렇겠죠. 아. 예, 그렇게 볼 수 있는데 네. 박 전 대통령이 그런 결정하시지 않으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어제 월요일 날이었죠. 그 박민식 어셈블이라고 그 박민식 후보 쪽에서 당 지도부에서 조금 이렇게 가서 지원 유세를 해주신 것 같은데 효과가 좀 어땠다고 생각해요? 뭐저 나경원 의원, 뭐 예, 김민전 뭐, 의원 예, 이런 거. 예, 예. 그다지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제 좀 유권자들에게 다가서는 말씀 네. 그런 단어 네. 그런 게 이제 있어야 하는데 네. 그거보다는 네. 좀 민심과는 안 맞는 부분이 부각된 측면이 많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이 자꾸 이제 외지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아. 본인도 외지인이잖아요. 아. 그런 생각을 해야죠. 네. 전국 스타인 건 맞는데 네, 네. 지금 이거는 북갑 지역에만 한정된 선거란 말이죠. 네. 그리고 거기에 이제 구포시장이라는 하나의 민심의 중심지에 너무 많은 한동훈 지지자가 외지인으로서 와서 선거 분위기를 흐트린다. 이게 핵심 주제인데 네. 그 얘기를 하기 위한 빌드업 과정이 저는 적었다고 생각해요. 적어도 상인분들 입장에서는 동네가 이렇게 좀 활기가 넘치고 해서 좋아하시거든요. 네. 충분히. 네. 그러니까 그거를 제대로 파악하시고 하신 말씀이냐. 아. 뭐 그런 게 하나 있고 그래서 네. 박민식 후보랑 유세 과정에서 뭐 그 유권자들이 별로 이렇게 환영하는 모습이 안 나왔다 이런 쇼츠도 돌고 김민전 의원은 뭐 오늘 뉴스로 많이 나왔잖아요. 그 오빠 발언 때문에. 그러니까 이분이 그 오빠 발언이 오빠라는 단어가 갖는 중의적인 의미에 대해서 네. 확실하게 잘 모르고 계신 게 아니냐. 아. 여기 아니, 근데- 잘생긴 오빠 많이 있어요 네. 하면 여학생들이 편하게 지나갈 수 있다는 생각을 했다는 건데 네. 거기서 말하는 오빠가 그것도 잘생긴 오빠들 네.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 아. 시대에 맞느냐는 지적을 받기에 충분하죠. 네. 아니 그러니까 그런데 뭐 이거 우리 일단 여론조사 추이 하나만 보여주세요. 북구 갑에 대한 건데 워낙 많다 보니까 한 10개 넘게 돼 있더라고요. 계속 나와요. 너무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아마 가장 최근에 나온 게 맨 밑에 거. 한동훈 에이스 리서치 부산일보 조사인데 무성 ARS 100%고요. 응답률 10.9%인데 플러스 마이너스 4.4%고
한동훈 후보가 38.2%, 하정우 후보가 34%, 그다음에 박민식 후보가 23%인데 하정우 후보의 하락세와 한동훈 후보의 상승세가 딱 골드크로스가 글쎄 뭐 일어났네요. 그런 게 보이네요. 네. 저걸 또 회사는 다르지만 네. 이게 시간축으로 딱 놓으니까 뭔가 변화처럼 보이네. 네. 회사는 달라, 근데. 저희가 날짜별로 이렇게 한번 그러네. 비교를 한번 해봤어요. 근데 어, 거의 대동소이한 흐름인 것 같긴 한데 붙었다가 확실한 건, 벌어지네. 예, 야. 확실한 건 한동훈 후보가 상승세에 있다는 건 뭐 모든 조사를 통해서 어떤 나온 공통점은 아닐까 그러네요. 라는 생각이 드는데 왜 하정우 후보의 하락세와 한동훈 후보의 상승세는 어떻게 설명이 돼요? 하정우 후보는 후보로서의 존재감을 부각하는 데 실패했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그러니까 하정우라는 단어가 주제로 들어간 모든 기사나 보도는 네. 별로 좋은 게 없어요. 예를 들어 하정우 후보 북구 AI 시대를 열었다. 뭐 열겠다. 뭐 이런 기사가 아니고 뭐 손을 어떻게 했네. 그다음에 뭐 주식이 어떻게 됐네. 주식 해명을 어떻게 했네. 이런 거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다음 뭐 김어준 얘기 나오고. 네. 뭐 이틀 연속 가서 뭐 거의 거기서 구독자 수 본인 유튜브겠죠. 그다음에 후원금 얘기하고 있고 거의 그냥 매달리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만 나온단 말이죠. 왜 그러죠? 나는 이해가 그러니까 안 되는데. 주체적인 후보로서의 존재감이 없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기본 지지층이 있고 네. 전재수라는 사람을 당파에 관계없이 네. 지지했던 사람들을 흡수하기에는 지금까지 보여준 거로는 상당히 많이 부족하다. 아니 근데 하정우 후보가 지금 계속 지금 한동훈 후보 측의 선거 운동이 너무 많은 것 같아가지고 자기가 너무 열세다. 열받는다고 그랬잖아요. 아 열받는다 그랬어요. 열받게 한대요. 그래요? 예. 아니 그걸 왜 여당 자기들도 하면 되잖아. 여당이 후보인데, 그렇지. 예, 그거 하면 그러니까 되잖아요. 하정우는 예, 정치인으로선 초짜잖아요. 그렇죠. 선거를 한 번도 안 치러봤잖아요. 안 치러봤죠. 지방에서 선거를 한 번도 안 치러봤잖아요. 그렇죠. 그죠? 네. 이 12만 유권자 있는 곳 아닙니까? 네. 근데 그 12만 유권자가 있는 곳에 전재수를 믿고 내려갔는지는 모르겠으나 네. 어찌 됐건 간에 네. 본인이 내려가서 거기 안착을 해야 하잖아요. 네. 한 달 남겨놓고 내려갔나요? 그렇죠. 대충. 예. 대략 4월 한 달, 대략적으로? 한 달 반 정도. 근데 하정우를 원했던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뭐예요? 민주당에서는. 네. 그렇죠? 민주당 측면에서 네. 보면 대통령, 네. AI 뭐 그렇죠. 저 후배 네.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예. 하지만 선거를 안 치러봤기 때문에 이 사람이 들어오자마자 안착을 할 수 있을 거라는 거를 전제로 깔면 안 되죠. 그러면은 거기에서 자기가 차별화를 해야 되는데 네. 그 차별화라는 게 뭐겠습니까? 네. 돌아다니면서 할 수 있는 차별화가 아니에요. 그렇죠. 하정우는 나 대통령, 힘, 부산, 전재수가 썼던 거잖아요. 네. 전재수가 해수부, 네. 그렇죠. 뭐지? H&M. H&M 이런 거 툭툭툭 가져올 거야. 네. 나만 믿어 이거잖아요. 그럼 그런 식으로 해서 차별화를 했어야 됐는데 네. 그걸 하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가 못하는 곳으로 더 들어간 거거든요. 근데 그 게임을 이미 벌써 누가 하고 있었냐? 한동훈이 하고 있었잖아요. 한동훈 후보가. 뭐 한동훈 후보가 있는데 그 한동훈 운동장에 들어간 거예요. 실패했네. 전장으로. 그러니까 그거는 차별화도 안 될 뿐만 아니고 그렇지. 오히려 익숙하지 않은 운동 방식에서 나오는 실수들이 나오다 보니 저는 뭐 실패할 수밖에 없는 운동이었다. 네.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니 근데 저는 궁금한 거. 제가 현장에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박민식 후보는 거기 토박이잖아요. 물론 뭐 거의 한 20년 정도를 거기서 하시다가 지난 총선 때 뭐 떠나신 건 사실이고 뭐 그렇다 손 치더라도 진짜 구포시장의 월남댁의 아들로서 그래도 지역민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 같긴 한데 지지율이 이렇게 더디게 상승하는 건 왜 그러는 거예요? 제 생각엔 안다는 것과 네. 그 사람을 지지하는 것의 차이가 네. 아닐까 싶어요. 아. 박민식 후보를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겠죠. 그렇죠, 그렇죠. 이미 국회의원에 당선된 게 18년 전 아니에요. 네. 그때 이제 신인으로 들어와서 재선까지 했고, 네. 그다음 이제 2번 낙선하고 갔다 다시 왔으면 어느 정도 지역민들의 평가, 정치적 네. 평가는 거의 이제 고정돼 있다고 봐야 되겠죠. 아. 그러니까 지역민들이 내가 박민식을 잘 아는데 네. 이번 선거에서도 지원을 해야 하냐, 지지해야 하느냐에 대한 판단을 요구하는 선거가 돼버렸고 한동훈이라는 후보가 나왔으니까
거기에서 본인이 한동훈 후보보다는 그래도 나다. 네. 여기서는 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어떤 주제어 제시가 북갑의 아들 박민식, 북갑 토박이 박민식 이거 외에는 나오는 게 없어요. 제가 볼 때는. 더 한 게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20년 전쯤 나온 얘기를 똑같이 하고 있잖아요. 네. 안 그래요? 그러네요. 아니 그리고 이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어제 이제 약간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지금 공격을 한 건데 한동훈 후보 측에 그 자원봉사자들 선거 사무실 뭐 선거 사무실이 아니고 뭐 자원봉사자들끼리 쉼터라고 하는데 뭘 만들었대요. 그래서 네. 제가 이렇게 뭐 지지자분들이 저한테 뭐 문자도 보내고 하시니까 네, 그게 그게 어떻게 된 정확하게 거냐. 뭔가요? 그러니까 지지자분들이 본인들끼리 뭔가를 조직해서 이제 내려왔는데 네. 막 하다 보니까 네. 이제 덥고 힘들고 네. 할 때는 어디 좀 있어야 되는데 무슨 카페 가기도 뭐하고 하니까 그렇죠. 아예 그냥 어느 장소를 임대를 했나 봐요. 아, 예, 조그맣게.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서로 이제 물도 나눠 마시고 네. 그런 장소로 선관위에 물어보고 했다는 거예요. 아 물어보고 했고 어. 선관위에서도 어제 조사를 나왔잖아요. 네. 거기서 선거법 잘 알고 하시고 있군요라는 말까지 했다고 하니 뭐 그건 그렇다 하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네. 이게 한동훈 후보 또는 한동훈 후보 측과 연계가 돼 있어야 뭐 문제가 되든 말든 그렇죠. 하는 거예요. 관여가 돼 있어요. 그건 전혀 없다. 거기 가본 사람도 없고 일부러도 안 가는. 근데 거죠. 그게 제가 알기로는 4월 말인가 한번 네. 문제가 돼서 그러니까 자진 폐쇄하지 두 개가 않았나요? 있었어요. 아, 두 보니까. 개가. 예, 하나는 자진 폐쇄를 했는데 하나는 또 다른 또 아. 지지자분들도 이렇게 네, 그룹핑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한쪽에서는 아. 그냥 계속 그냥 그거를 존치시켰던 아, 그런 그랬구나. 결과였다. 예. 예. 그러니까 뭐 지금 캠프 측에서는 전혀 후보 측과는 전혀 관여가 돼 있지 않다. 그거 법에 걸린 거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렇죠. 그건 큰일 날 전혀 문제예요. 그 예, 유사 사무실 아니에요. 예, 유사 그거는 사무실은 그냥 아웃이에요. 네, 그건 뭐 끝나는 거라서 그럼요. 뭐 저는 그걸 뭐 한동훈 후보 측에서 그걸 한동훈 후보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일단 오늘 뭐 해명을 해주셨으니까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하고 일단은 뭐 오늘 내일 이제 깜깜이 기간이 사전 투표일부터 깜깜이 기간이 지나가는데 아마 오늘 내일 여론조사 도는 것도 아마 사전 투표일 이후에 계속 나올 거라 생각은 드는데 공표할 수 있죠. 예, 공표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마지막 이제 공표 직전에 여론조사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일단 북갑에서 일단 한동훈 후보가 지금 현재 굉장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여러 지표가 여러 여론조사에서 나타내고 있는 거죠. 물론 박민식 후보는 이 여론조사가 지금 오염이 돼 있어 표본 자체가 오염이 돼 있기 때문에 여론조사에 어떠한 공정성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계신 것까지도 제가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한동훈 후보 지지자들이 가서 오염시켰다는 얘긴데. 네. 그렇게 많단 말이에요. 그럼 한동훈 후보 지지자가 그러니까 그 유권자 12만인데 네. 샘플이 대충 500개란 말이에요. 그 그렇죠. 전화를 그럼 다 기다렸다가 받는 사람이 한동훈 후보 측이 많다는 얘기는 네. 전국에서 온. 네. 그럼 그만큼 지지세가 높다는 거잖아요. 네. 그거는 패배를 자인하는 얘기죠. 그런 과학적인 샘플링 방법까지 얘기하시기에는 논리가 많이 부족해 보입니다. 단일화는 여전히 한동훈 후보 쪽은 열려 있는 건가요? 그건 모르겠어요. 네. 지금 단일화라는 말을 꺼내기 이제는 안 정말 꺼내도 되는 거 거리가 아니에요? 먼 지금 감정 상태 아니에요. 아 그래요. 삭발까지 하셨는데 어떻게 단일화를 하겠어요? 근데 저는 궁금한 거 삭발을 함으로써 주민들은 약간 좀 동정표가 있지 않을까요? 하루 이틀 정도 충분히 그런 움직임이 있었다고 알고 있는데 네. 저도 이거 참 울컥하더라고요. 이 삭발하신 그 절절한 마음을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것에 죄송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네. 그냥 객관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네. 여기에 이 타이밍이 좀 빠른 느낌이었어요. 아, 그러니까 왜냐하면 네. 이 삭발하는 과정에 대한 해석이 지금 벌써 나오잖아요. 그렇죠. 뭐 노모가 등장한 게 맞았냐 안 맞았냐 이런 네, 얘기부터 네, 나오니까 네. 조금 아. 제 생각에는 이미 지나간 이슈가 돼버렸고 네. 큰 효과는 잔존하지 않고 있다라고 네. 저는 판단합니다. 네.